네,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수요일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 열어갑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은 시장에 힘이 없네요. 코스피도 2640선, 코스닥도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하락 종목이 1000개, 상승 종목이 500개 정도에 그치면서 하락 종목이 2배가량 더 많습니다. 여전히 이번 주에는 분위기가 첫날 말고는 주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임 대표님, 코스피 21선 테스트 국면에 놓여 있고 외국인 선물 시장에 나흘 만에 돌아오긴 했는데 현물 시장에서 오늘 3천억 원 넘게 거의 4천억 원 가깝게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직전 달에 2,700선 돌파할 거라는 기대감이 3월에 확실히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미증시 조정과 함께 꺾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일단은 뭐 조금 더 시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켜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전일 조금 이제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실적이 부진하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된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최근에 주가가 계속 좀 우상향을 했었던 그런 모습세가 보였다라는 게 차익 매물을 이제 내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하락세를 좀 부추겼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증시도 그런 여파로 인해서 대형주 중심으로는 조금 이제 매도세가 나오긴 했지만 개별적인 이슈 있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조금 매도세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이제 지수는 조금 방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이런 부분이 비교적 좀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근데 중국에서 지금 양회를 개최를 하는데 양회를 개최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장 반응은 썩 뭐 뜨뜻미지근한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에서 좀 강력한 그런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조금 어려울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시장은 좀 예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이제 좀 잦아들면서 이제 중국 이슈 외에 이제 미국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도 AI 열풍, 그 다음에 이제 GLP-1이라는 이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국내 관련된 기업들의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미국 내에서도 AI 붐이 아직 끊어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 이런 붐이 다시 조금 쉬었다가 다시 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증시도 2,700포인트까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2,700 돌파 여부는 역시 AI 성장 스토리에 달려있고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는 가운데 중국 쪽의 분위기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틀 동안 지금 테슬라 방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임 대표님도 시총이 100조 원가량 증발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밀렸는데요. 중국 쪽의 분위기도 안 좋고요. 차 의원님. 보니까 오늘 골드만삭스 리서치에서도 2차 전지의 소재 가격 급락세가 아직 안 끝났다. 배터리 가격 더 빠질 것 같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코스닥의 시총에서 쭉 보면 바이오나 다른 로봇 쪽으로는 분위기가 괜찮은데 딱 시총 1, 2위 에코프로 그룹주만 좀 소외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 배터리 영향도 크지 못했나 봐요. 지금 2차 전지의 분위기 뭔가 기술적으로는 단기 반등을 잡아가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꺾이나요? 일단 우리가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긴 호흡과 단기 호흡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긴 호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전히 긍정적인 비가 좀 강하지만, 물론 이제 이것도 작년과는 분위기가 좀 다르죠. 뭐 캐즘을 넘어서야 된다라,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고, 단기적인 관점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자고요. 테슬라 차트 같은 경우 이제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갭으로 오늘 뚝 떨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좀 약간의 반등은 있겠죠. 오늘 저녁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지 못한다라면 이제 직전 저점을 깬다라는 개념을 보면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복잡하게 뭐 우리가 뭐 기가 팩토리라든지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든지 뭐 데이터가 많다라든지 자율주행차가 나올 거라든지 유럽 우주를 갈 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내일이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내일 시각으로 본다라면 직전 저점을 깨냐 안 깨냐가 기로점에 있다라는 거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만 놓고 본다라면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가 이제 가격이 나는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제가 MTN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격이 나는
싸우자라는 거예요. 먼저 싸움을 걸었죠. 싸움을 걸었는데 싸움을 걸었을 때 가격을 인하했을 때 매출이 늘어나줘야 되는데 가격이 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BYD 판매량이 늘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예. 오히려 이 싸움에서 승기를 잡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테슬라에서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판매가 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다 제가 말씀드린 앞서 많은 것들을 지금 제 주위에서 테슬라 분들이 얘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차를 팔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익을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2자릿수였다는 기가팩토리가 이제 한 자릿대로 줄어들었어요. 예. 현대기아차는 2자릿대고요. 그러면 누가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글로벌 투자자라면, 여러분들이 글로벌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영업이익률이 2자리인 현대기아차와 영업이익률이 1자리인 테슬라를 재무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당장 투자한다라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습니까? 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소재들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새로운 트리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거 말고 새로운 것이 있어야만 뭔가를 좀 바라볼 수 있는데 조금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은 좀 단기적인 보수적인 시각이 그러니까 자꾸 좋은 쪽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수 얘기 잠깐만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600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2,700 못 갔다라고 좀 안타까워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2,600을 작년 6월에 한 번 찍고 8월에 한 번 찍고 올 이제 1월 달에 한 번 찍었어요. 잠깐 찍었어요. 근데 지금은 2,600을 약 한 달 가까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IT 때문에 올라왔지만 오늘 IT가 쉬어짐에도 불구하고 견조해요. 그러면 삼성전자만 홀로 올라왔었더라면 물론 하이닉스가 올라왔지만 삼성전자가 75,000원에서 횡보하고 있을 때 다른 것들이 올라와 줬다라고 보면 물론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 보게 된다라면 과거는 체력이 달라졌습니다. 과거는 잠깐 찍고 내려왔다라면 여기서 버티고 있다? 그러면 찍고 내려왔었던 것을 한꺼번에 못 들어주니까 버티고 있는 것에 힘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한 단계 저는 더 레벨업할 가능성 이것을 조금 차분히 기다리시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지수가 딱 한 20일 거래일 계속 쉬어가고 있는 이 흐름에서 뭔가 변곡점을 위쪽으로 뚫어내냐 아니면 꺾이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크셨을 텐데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셨고 긍정적인 해석 주셨습니다. 다만 2차 전지는 일단 오늘 밤에 테슬라가 지금 딱 180달러에 멈춰 있는데 직저점 175달러를 뚫고 내려가느냐 이 부분 중요하게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수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오늘 코스닥이 왜 견조했냐 보면 거래대금 상위에 바이오 종목들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초전도체, CXL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긴 했는데요. 바이오 쪽이 심상치 않았고 그 중심 키워드에는 AACR, 이 미국에서 열릴 암학회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 풀어가 볼게요. 임 대표님, 최근 바이오 쪽으로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일라이릴리 올라오면서 비만 치료제도 다시 좋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동아ST, 한국 BNC 견조했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AACR, 그러니까 항암제 쪽으로 네, 포커스 그렇죠. 맞춰져 있지 않았습니까? 항암제를 통해서 바이오주 다시 시장의 주도주 되나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움직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선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지금 뭐 미국 내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가 가장 이제 핫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항암제가 조금 관심도가 적게 이제 미쳐졌었는데 지금 4월에 있는 AACR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살아나면서 관련돼서 그 이제 참석을 하는 그런 이제 업체들 중심으로 조금 이제 관심 사항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과거서부터 쭉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학회가 있을 때 이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잠깐 이제 반짝여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학회를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이 제자리를 찾는 그런 모습을 세론으로. 보였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학회를 한다라는 거는 새로운 이제 물질이나 이런 새로운 이제 기술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이거와 관련돼서 글로벌 빅파마에 좀 관심을 받아서 기술 수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큰 그림 내에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뭐 지금까지 과거에는 이제 이런 학회를 통해서 기술 수출한 예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2020년대 이후에 이런 학회를 통해서 기술 수출한 예는 거의 뭐 찾아보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학회를 통해서 그런 이제 기술에 대한 그 새로운 점을 뭐 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기술 수출을 한 전례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당장은 뭐 이런 학회로 인한 기술 수출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인 이슈로 해서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실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동안 뭐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이제 바이오 관련돼서 뭐 많은 이제 그 경험치들이 이제 쌓였습니다. 그때 쌓인 경험치에 따라서 아마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벤트 매매에 있어서는 좋겠습니다만 연속성은 좀 더 체크를 해보자. 여기서 기술 이전 나오거나 뭔가 빅파마의 손잡는 움직임, 초록 발표와 함께 아주 폭발적인 시장 평가가 있지 않는 한 연속성은 다소 아쉬울 수 있다. 그러면 종목별로 좀 점검을 해볼게요. 오늘 오전까지 시세 분출이 강했던 종목 가운데 AI 키워드와 함께 움직였던 정통 의료 AI가 아닌 종목이 움직였거든요. 바로 파로스 아이바이오입니다. 주요 항암제 연구 결과 2건을 이번 연구 결과 초록에서 공개한다. 엔비디아랑 손잡은 이력도 있어서요. AI 신약 물질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장중 탄력은 좀 아쉽거든요. 최영주 위원님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그 의학 쪽 용어, 그다음에 이제 논문적인 용어를 우리가 조금 전반적으로 이제 그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제 신약에 우리가 이제 과거 2000년대 닷컴이라는 게 붙으면 뭔가 신기해 보였죠. 아하. 지금은 이제 AI가 붙으면 뭔가 신기해 보입니다. 자, AI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본다라면 이제 후보 물질을 AI가 이제 찾아내는 데 있어서 뭔가 이제 좀 시간의 단축이라든지 정확성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주요 항암제 연구 결과 2건은 포스터 발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포스터 발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포스터 발표 그러면 그냥 뭔가 이제 연구 논문을 발표한다라는 건데 이건 정식 논문이 아닙니다. 학회에서 인정하는 정식 논문이 아니고요. 일단 학회에서 우리가 이제 3명이 학회에 참석했다라고 봅시다. 각각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포스터로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붙여놓고 누가 와가지고 이거 뭐예요? 그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포스터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논문은 내가 연단에 서가지고 자, 차윤주가 이런 것 연구를 했습니다라고 해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논문이라는 것은 그 공인기관 아니면 박사들이 인정을 해서 도장을 찍은 거고 이거는 내가 연구한 건데 너 그래? 어떤 연구야? 설명을 해봐라고 하는 행사일 뿐이에요. 근데 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임순재 대표와 어떤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임순재 대표야 사업을 한다라고 도장 꽝꽝꽝 찍은 거 하고 나 임순재 대표 내일 모레 만나서 우리 사업에 관한 얘기를 이제부터 슬슬 시작할 거야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신뢰가 가나요? 전자가 더 신뢰가죠. 네. 이거는 후자의 경우라는 거죠. 포스터 발표해 그냥. 그래서 그냥 발표. 그래 너 해. 내가 들어줄게. 이게 어떤 결과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정리를 하자라면 우리가 조금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조금 그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성적을 잘 받아와가지고 성적표를 보고 엄마 나 용돈 올려줘라는 거 하고 나 성적 잘 받아올 테니까 용돈 올려줘 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봐요. 이게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항암제와 관련해서 이제 포스터가 나오고 이게 정식 논문이 나오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될 과정들을 우리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단어들을 붙여서 이렇게 했다라고 본다라면 과연 실체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 외에는 거리두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재력이나 가능성에 있어서는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식 논문까지, 연구 논문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봐서 기민한 트레이딩 필요하다. 파로스 아이바이오였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임 대표님,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요. 거래대금 가장 많이 실렸고 장중 내내 흔들림 없이 시세를 유지하는 쪽 바로 레고캠 바이오였습니다. 이제 오리온 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연말,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에 K빅딜 나오면서 시세 분출이 있었고 한 2달간 쉬었거든요. 근데 오늘 갭상승으로 떠서 신고가를 뚫어냈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AACR 다음 달 이제 암학회에 참여를 해서 5개 파이프라인 포스터 공개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초록 공개가 이제 곧 될 거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이 신고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뭔가 의미 부여 가능한 건가요? 일단 ADC 기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자체가 그렇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상황에 레고캠 바이오가 상당히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들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글로벌 이제 빅파마인 얀센이 2조 원대의 이제 ADC 이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이제 기술 수출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글로벌 빅파마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여기에 뭐 ACCR에서도 이제 초기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5개를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ADC를 기술을 공개했었던 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파생형인 그런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면 다른 빅파마에서도 이런 부분에 당연히 관심을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오늘 뭐 장격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리온 투자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이제 긍정적 향후 이제 연구 개발 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오리온 이제 M&A 관련돼서 뭐 그동안 조금 쉬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리온에서 이제 4,700억 정도의 이제 제3자 배정을 통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레고캠 바이오 입장에서 보면 5천억 정도의 이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금이 확보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이제 ADC 관련된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더 연구 속도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뭐 지금 뭐 그동안 좀 쉬었던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향후에 이제 성장을 위한 그런 잠시 이제 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뭐 상승 여론이 좀 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가 상단을 조금 더 열어두되 움직임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초록과 관련된 뉴스 플로우도 나오게 되면 저희가 이 시간 체크해 드릴게요. 마지막 다음은 알테오젠인데요. 오늘 시총 3위 쟁탈전이 또 뜨거웠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에 들어갔는데 증권가에서 이번에 이 키트루다 SC 독점 계약 체결 나오고 나서 14만 원까지 이야기가 나왔고 제일 높은 게 30만 원이었는데 이제 다 격파를 했어요. 30만 원 현대차증권 엄민용 애널의 이제 TP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 4위 쟁탈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글로벌 빅파마가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머크와의 독점 계약 아니라 그럼 글로벌 빅파마와 또 다른 계약도 가능한가? 이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이 서사 가능성 열어둬도 되는 걸까요? 자, 제가 이제 어이즈 앵커랑 계약을 했어요.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임순재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도 계약을 하자 그러면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독점권이면 아무래도. 뭐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과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그 머크와 이제 빅파마와 계약을 했을 때 그러면 다른 데도 계약을 우리가 열어줄게요라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상식전에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어떤 확거론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서로 독점적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본다라면 C라는 기업과 계약을 한다라는 것은 계약 위반 사항이 되겠죠.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강의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출판 계약을 할 때도 독점 계약을 이제 우리 이 저작권을 여기서 쓴 것을 다른 데 못 쓰도록 조항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와 다른 기술이 있으면 몰라요. 그렇지만 동일한 그 기술을 가지고 여러 군데와 계약한다라는 것은 현실적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알테오젠에 대한 지금 강력한 수급이 일단 이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재료를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는 알테오젠은 두 가지 방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트레이딩 관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트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이건 계속 갖는 겁니다. 그렇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5일선과 11선을 깨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 논리죠. MSCI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시총이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같이 들어온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떤 재료로 보기보다는 지금은 차트상 수급 논리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수급은 언제든지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지만 그것도 예단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차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트레이딩 바이입니다. 트레이딩 바이고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현재 뛰어드시는 분들도 트레이딩 스탑을 언제든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올랐으니까 겁이 난다가 아니라 오늘 약간의 그 일단은 지금 그 차트상으로 보면 약간 지금 현재 파란색 선으로 바뀌었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건 아니고 거래량으로 본다라면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들은 겁이 나죠. 하지만 관심이 있고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심장이 벌렁벌렁 하실 거예요. 기분 좋아서. 그렇지만 너무 서둘러서 이 벌렁벌렁거림이 두려워서 매도 버튼을 누르는 우를 범하시지 마시고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건 더 날아갔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이것은 심장에 기대지 마시고요. 머리에 기대세요. 머리에 기댄다라는 것은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지면 내가 스탑을 딱 건다. 고점이 내 고점인데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내가 몇 프로 손해본다. 이게 아니라 그건 심장에 기대시는 거예요. 지금은 머리에 기대셔서 이성적으로만 판단하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밸류에이션 평가를 하더라도 펀더멘털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금 살짝 과열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좀 어려운 구간이죠. 우리가 네. 이제 이것을 밸류로 평가하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밸류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복잡한 생각보다 차트에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성보다 이성, 5일선, 11선 잘 체크해 주세요.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